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 41강입니다. 입금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길면은 30분씩 나누어서 입금을 2개로 진행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의외로 좀 설명한 내용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이번 한 강을 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입금입니다. 입금은 첫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입금은 법인 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입금 이퀄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임의조정사항은 없죠. 임의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을 뜻해요. 헷갈리실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조정 사항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고 조정 사항이죠. 자, 그래서 입금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입금은 의외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약간 조금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3장에 해당하는 이 입금이 5장에 보면은 그 사업연도 인식기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연장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제 입금이 어떤 거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금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입금은 회계상 수익을 의미한다. 여기 적으시면 돼요. 세무에서도 수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계상 수익과 세무상 수익 2개.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약간 기준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돼요. 세무에서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금 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요. 여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같은 수익인데 수익으로 인정되는 것과 수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입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재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이라 한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으면 돼요. 순자산 증가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과 입금 불산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입금의 종류는 첫 번째는 수익은 맞다. 근데 회계상 수익 의미도 하고 세무에서 그 수익도 의미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세무에서는 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진다. 그게 뭐냐? 입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순재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 뭐 수익금액.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 1급 배우면은 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그 수익금액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회의관리 1급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만 물어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 나중에 이제 할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서식한 연습도 배우게 될 거고요. 회의관리 1급은 이론적인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애누리, 환입, 할인은 당연히 이제 물건의 하자죠. 그래서 제외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밑에서 조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산의 양도, 자기주식 포함입니다. 자기주식은요, 자본이에요, 자산이에요? 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쪽에서는 자본으로 취급을 하는데 세무 쪽에서는요,
자기 주식을 그냥 자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 주식 하다 보면은 손실 나고 막 이익 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세무는 자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처분 손익과 처분 이익을 수익과 비용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인데 세무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취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세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본래는 자본인데 회계 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건 다 회계 쪽인데 세무 쪽에서는 자산을 취급하니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뭘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유출된 거예요? 아니면 유출이 안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유출됐다 하면은, 당연히 그 배당이나, 뭐, 기타 사유 유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유출된 부분이 아니죠. 왜냐?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들여서 우리 회사가 처분해가 그 손익을 본 거잖아요. 이 주식이 네 주식이냐라는 의미가 돼요. 다 같은 주식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 그래서 유출이 안 된 걸로 보는. 그리고 자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회계 쪽은 자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득 처분할 때는 송금 산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은 몰라? 기타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내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자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유출된 건 아니네. 이유를 보니까 유출된 건 아니네. 이래가지고 기타 하겠다 의미가 되고, 자, 유출 처분 이익은 야 이거 수익이야. 야 이건 산입 자본이야. 그래서 자본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나간 건 아니에요. 나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유보도 아니에요. 자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소득 처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항에 나갔는지, 어떤 사항에 들어갔는지, 어떤 데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자본과 관련돼 있네. 그러면 기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수익과 비용을 취급하니까 처분 손실은 야 비용이네. 송금 인정. 오케이. 처분 이익이네. 야 수익을 인정해라. 오케이. 입금 산입.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얘만 예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료, 평가 차이,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썰은 밑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죠.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요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입금인데 이제 다른 데에 쓰이는 경우, 결손 보전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밑에 썰에서 한번 설명해 보죠. 환입된 금액, 그 다음에 주주 이익을 분류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금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끼케야 많아봤자 뭐 한 4-5개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해주고 넘어가요. 근데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은 거 수익인데도. 수익이라면은 매출로 인한 수익, 영업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아닌 영업 외수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일부는 그래 뭐 수익이니까 인정해 주는데 일부는 이제 수익이 아닌 것도 있고 일부는 수익인데 처리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조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은 그냥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고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인정 못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천천히 보세요. 너무 빨리 보려고 하면은 이해 잘 안 돼요. 자, 입금 산입입니다. 그러면은 입금 산입은 뭐예요? 수익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수익의 플러스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수익 금액, 매출 액트입니다. 매출은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수입 금액은요, 여기 적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금액이 이제 업태가 어떤 거냐면은 제조 도소매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업도 같이 하네요. 근데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뭐 이렇게 뭐 부업식으로 뭐 회사에서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업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업태 종목에서. 그 부동산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영업 외수익이죠. 그래서 수익금액 잡냐 안 잡냐 했을 때는 수익금액으로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에 해당하는 이 수입금액은요, 업태 종목에 등록돼 있는 것만 수익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영업의 수익 쪽에서는 일부가 업태 종목에 들어가는데도 안 들어가는데도 입력이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면은 영업의 수익은 99% 저기 수익금의 명세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것만 수익금액으로 잡아요. 그렇지 않은 거는 같은 수익인데도 안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거면 돼요. 매출, 도급, 판매, 보험, 포함해가 반영을 하되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차감한다. 기업에게서 차감하는 거를 당연히 세무 쪽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부가가치세도 똑같이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총수익 금액은 2억 원이다.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제외돼 있다. 뭐예요? 그렇죠. 수익 금액을 잡히니까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회계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수익 잡았네, 입금 인정. 근데 만약에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과소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는 2억을 잡아야 되는데 회계는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을 해야 안 해요? 세무 조정하는 거죠. 누락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오케이, 입금 인정, 조정 안 해요 라는 뜻이고, 만약에 누락이라든지 과소돼 있으면은 우리 세무는 2억 잡아야 되는데 회계 너희 쪽 안 잡았네 해가지고, 야, 우리 세무 쪽 따라와야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세무 조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억의 금액이 되고, 자, 매출인데 매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입금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입금 인정이 아니죠. 입금 산입이에요. 용어를 제가 똑바로 얘기할게요. 입금 인정하고요, 입금 산입은 달라요. 인정은 내가 인정할 테니 그거에 따른 조정은 따로 안 하는 거고, 근데 안 돼 있으면은 강제 조정이니까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입금 산입은 조정을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가 유출했어요, 유출 안 했어요? 작년에는 매출했으니까 어맨이 유출된 거지만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직 있는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유보. 그 프로그램은 유보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유보 발생을 설명을 하는데 풀이해서 할 때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냥 유보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무 조정에 해당하는 강제 조정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입금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올바르게 했으니까 조정은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과소되거나 누락을 했으면은 세무는 2억 잡아야 돼. 야, 우리 그 수익 2억 원인데요? 회계 쪽은 뭐 했냐? 라는 의미예요. 아, 저는요, 수익 인식 기준이 돈 받는 걸로 인식해서요, 내년도 잡았는데요.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돼요. 진짜로. 야, 그러면은 우리 세무 쪽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회계 쪽에 돈 받는 게 수익 인식 기준이에요? 잘못됐죠.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르니까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수익이니까 입금 산입인 거고, 그거에 따른 회사는 아직 보유한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유보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입금 산입을 하는 조정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무 쪽에 맞아 들어가면은 오케이 인정. 세무 쪽과 우리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조정인 거예요. 입금 산입.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한 의미로 두 번째, 자산의 양도 금액을 봅시다. 유형자산 처분 및 자기주식 처분이에요. 자, 유형자산 처분했죠? 자, 장부금액 1억 원짜리를 1억 4천만 원에, 1억짜리란다. 1000만 원을 1400만 원에 처분해가 대금 보통리금 받은 거예요. 자, 돈 받았어요. 입금. 유형자산 처분이 400만 원.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1000만 원 송금. 올바르겠죠? 뭐예요? 인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세무조정이 있는 거고요. 자기주식 처분.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 이제 설명할게요. 자기주식은요, 첫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회계에서는 자본 조정이며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처분 이익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줄 끝에 법인세법에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죠, 자산 취급한다고. 근데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요,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취급을. 그래서 회계의 세무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손익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본 배웠죠? 소각 배웠나요? 소각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소각 얘기를 했네. 자기주식 처분이 아니, 만약에 소각을 했다라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돼요. 이때는 소각해버렸다면 이 부분은 자본으로 취급을 해요. 세무 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회계 쪽은 자기 주식과 자기 처분 손익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했어요. 근데 세무 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본인 거는 그래 회계 쪽에서 알겠어요. 근데 세무 쪽은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수익과 비용으로 봐야 돼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식 투자해가 주식 투자한 이익금으로 생각한다 이 뜻인 거예요. 세무 쪽에서는. 그리고 자기 주식은 그 하나의 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도가는 증권과 똑같은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세무 쪽으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조정을 해야 안 해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함으로써 처분 이익은 수익이다. 오케이.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오케이. 비용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송금 산입.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이후에 소득 처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해가 내가 수익 벌고 내가 이익 벌었어요. 유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유출된 거는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주식은 회계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오케이, 자본이니까 우리 소득 처분 뭘로 해주면 돼요? 기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기 주식 5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52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52만원의 돈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50만원은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세무 쪽에서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그렇죠. 수익으로 취급하는 거죠. 본래 회계 쪽은 자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니까 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세무와 회계가 다르면은 무조건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이니까 뭘로 처리하면 돼요? 입금. 수익을 인정하니까 입금 산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2만원.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투자한 금액은 이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으로 보기 때문에 나간 걸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보유하고 있죠. 유보예요? 아니죠. 뭐죠?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기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양도는 기계장치 양도는 올바르게 하면은 오케이 입금과 송금 다 인정해줄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기주식 처분은요.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취급하는 부분과 자본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어떻게 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평가이익입니다. 자, 우리 그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파트 배웠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재평가 이익은요. 그 수익으로 봤을 때 아니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에요. 근데 재평가 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이죠.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은 뭐예요? 어머니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 쪽은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요. 근데 세무에서는 똑같아요. 수익과 비용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그럼 1차 하죠. 그럼 조정을 해야 안 해요? 실질적으로 1차 하면은 조정을 안 하는데 세무 쪽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줄 그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끝에. 평가는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산입으로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이익이 입금인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정은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수익으로 안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금, 불산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으로. 그래서 소득 처분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소득 처분은 그 유보 발생을 해도 되고요. 기타도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자본이냐 이제 수익이냐 비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세무 쪽에서는 야 너희들이 그 감정평가사 대동해도 그 정확한 금액이 내가 어떻게 믿냐 라는 의미가 돼요. 세무 쪽은 약간 평가라는 부분에서는요 의심이 많아요. 야 너희들이 조작하면 다 끝 아니냐? 이러면서 너희들 짜고 치면은 조작하면 다 끝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에게 이거 손실료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전화를 미리 때려서 손실료 좀 잡아주세요. 세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작을 걸은 거예요. 조작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봤는데 이거 손실인데 아이씨 이러면서 야 이거 100% 조작이다. 세금 안 내려고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높으니 인정 못해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인정한다 하면은 둘 다 똑같은 입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해도 돼요. 올바르게 했으면. 같은 이념이면. 근데 얘는 같은 이념이에요. 결론은 아닌 거죠. 다른 이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입금 불사니까 송금 불사리고 때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비용이고 이거는 건물이 처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출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또는 이제 자본 쪽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로 이제 잡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평가는 이익 조작 때문에, 우리 수익 인정 안 해. 야, 우리 비용 인정 안 해.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건데, 야, 너희들이 조작할 바에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올려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평가 이익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의외로 설명이 많네요. 제가 좀 설명충이라 가지고 두 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만 하고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둘 다. 그러면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입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회계 쪽에서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세무 쪽에서도 우리도 이를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맞아요, 틀려요? 이념이 같죠? 조정하에 안 해요? 조정 안 해도 돼요, 굳이. 야, 우리 같은 이념인데 굳이 세무 조정 안 해도 돼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입금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입금 인정하고요, 입금 산입은 다릅니다. 산입은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고, 인정은 내가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조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개념이 이치가 맞는데 굳이 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중이 돼버려요, 당기순이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근데 단 여기에 중요해요.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채무 면제 이익의 출자 전환으로 인하여 입금 불산입에 해당한다. 그래, 뭐 이 보전이나 채무 면제 출자 전환은 그러니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채무 보전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내가 그래 딱 눈 감아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치는 조정 안 하는데 출자라든지 아니면은 결손 보전에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결손 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익 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메꿔 넣는 거잖아요. 메꿔 넣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익으로 인정하는 거를 취소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본래 회계 쪽은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은 2월 결손금 보전 충당하거나 채무 면제 출자 전환에 의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쪽은 수익은 그대로 잡되, 근데 만약에 세무 쪽에서 출자라든지 결손 보전에 의해서 쓰겠다고 하면은 이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수익 인정에서 수익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 뭘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출자 전환은 2월 결손금하고 출자 전환은 자본 쪽에 해당이 돼요. 그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의하는 자본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출된 거 유출 안 된 거예요? 엄연히 유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에 있는 손실 금액을 거기에서 메꾸겠다는 의미가 돼요. 메꾸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뭐예요? 세무 쪽은 수익으로 인정은 안 하되 자본 쪽에서 메꾸는 걸로 했으니 뭘로 소득 처분하면 돼요? 그렇죠. 기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다 기타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러니까 수익인 거는 둘 다 맞으니 조정을 안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거나 출자 전환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세무 쪽은 수익으로 인정 안 하되 자본에서 메꾸는 걸로 했으니 입금 불산입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본 쪽에 해당되니 뭘로 하면 돼요?
기타로 소득 처분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다 꼭 필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송금에 산입했으나 환입된 금액. 자, 첫 번째 줄 설명할게요. 송금 산입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예로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 9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20만원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으로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했는데 환급받으면은 입금으로 산입해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환입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해서 환입받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데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정받은 걸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금 내고 지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막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송금 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비용이죠. 재산세는 비용인데 회계 쪽도 판관비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고 세무 쪽으로 해서 판관비인 비용을 했어요. 둘 다 이치가 맞죠. 그러면 조정해야 안 해요? 조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손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게 했네. 굳이 조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사항이 갑자기 환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환급이죠. 환급이 돼서 회계 쪽은 내가 당시에 비용을 했어요. 비용으로 한 거를 세무 쪽에서는 환급이 돼 있으니 뭘로 잡아요? 자비익인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럼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죠? 세무 쪽을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손비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니까 뭐예요? 수익으로 인정하니까 뭘로?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인 거죠. 야, 우리 쪽 세무는 야 수익이니까 입금 산입 돌려요 라는 의미가 돼요. 무슨 이건 뭐 착같은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건 입금 불산입 잡아주면 안 되나? 세금 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입금 잡으랍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환입하는 거는 입금 불산입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수익으로 돌려놨으니까 수익으로 너희 잡아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금 산입에 대한 1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의외로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좀 설명이 많아졌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해하는 부분은 회계 쪽에 있는 수익과 세무 쪽에 있는 수익이 같으면은 이러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조정을 안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와, 회계 쪽에서는 수익인데 회계 쪽에서는 수익인데 세무 쪽에서는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은 같아야 달라요?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회독하고 3회독 할 때는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셔도 우리의 입금은 반 이상은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금 1부분 4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계속해서 42강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